의료업계가 애써 회박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료업계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의사들이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도 작업하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나 범법자인 거 알아?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다 한국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 범법자라는 거죠.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국가가 혹은 의료업계가 애써 회박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의료업계에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료업계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의사들이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문신이 뭔지 무슨 생각할 여력이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의협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목소리를 내라고 하면은 천평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낼 뿐이에요. 네, 저희가 신에서 느끼는 거대로 이야기를 하면 의료계는 반대를 하죠.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희한테 관심 없는 거 저희도 알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죠, 의료계에서는. 네, 의료계는 특히나 저희 이 미용이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정말 관심 없어요. 그거 저희도 알아요. 겹치는 시장도 아니고. 네, 저희도 아는데 항상 입법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번처럼 행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나가려면 결국은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줘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니까. 그 과정에서 관심 없으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항상 하는 성명 발표하고 그 정도를 하는 건데 사실 저희한테는 이 법이 제정되는 모든 과정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의사협회나 피부과 의사협회에서 항상 성명 발표를 하고 나면 진행되고 있던 입법 과정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회기를 마감시키는 게 여태까지 십몇 년간 계속 지나온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쁜 건 그거죠. 그러면 항상 얘기, 똑같은 얘기, 국민의 보건과 안녕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일반인에게 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해 타투를 받고 있는 사람만 수십만이에요. 정말로 국민의 안녕과 보건을 위한다면 그 사람들이 법 제정이 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타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안이라 됐든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틈새 많은 법 안에서 어느 날 자기들도 모르게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금전적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성명 한번 발표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인식 차이인데요. 사실은 의사협회나 피부과 의사협회 뭐 이런 단체들에서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걸로 인한 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로 인한 파장의 문제예요. 의사협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들이 있잖아요. 의료행위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네, 물리. 하나가 허물어지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메디라고 하잖아요.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행위에 준하는 어떤 행위들이 지금 뭐 임상병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굉장히 탄탄한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 단체예요. 그리고 합법적이고 그렇지만 의사 밑에서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룰에 막혀서 있단 말이에요. 문신을 합법화해주면 의사 밑에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나가서 자기가 하던 거 하겠죠.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물리치료사도 나 환자 받아서 하겠다. 아니면 그냥 광고 내서 오시는 분들 내가 하겠다. 이런 식의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병원들은 사실은 붕괴돼요. 뭐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료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으려는 거죠.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어서 저희가 희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명확해요. 면허의 그리고 측면에서는. 그래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게 싫으면 의사협회에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기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과 안녕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해야 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3년에 한 번씩 나서가지고 회박만 놓을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정당성 없는 정말 회방밖에 안 돼요. 그런 그리고, 것도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니까 뭐 그러면 허용하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에 대한 답은 사실 아무도 구체적으로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그럼 관심이 없으세요. 업계에서도 만약 우리가 그러면 합법화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정도의 규제나 혹은 그 자격을 받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법안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내부 그런- 토론도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음. 한데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요. 미국에서만도 주별로 갖고 있는 법률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러겠죠. 굉장히 보수적인 곳도 있고 뭐 LA처럼 가가지고 저희 뭐 한 3, 4만 원만 내면은 3시간 뒤에 받아올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들 하고 있는 것들을 쭉 훑어보면 취사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국가기관이 껴야 하고요. 국가기관이 껴서 어떤 의료에 대한, 의료 지식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 기본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얘기는 시장에 어느 정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맡기고 그걸 안 됐을 때 처절하게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게만 해도 의사협회라든지 이거를 어불하고 있는 어떤 조직에서는, 이익 집단에서는 이득을 취하는데 아직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건과 안녕, 이거는 말만 하면 그만이지 진짜로 지켜줄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의료계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위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법조계에서. 그런데 지금 조시 지적하는 것처럼 위험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만 그러니까 방안은 내밀한 없어요. 의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 가까운 소비자들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의료 영역 바깥에서 있다라고 본다면 뭔가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구체적인 그 기준에 대한 토의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이기심 때문에 정작 본인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진짜 국민의 보건과 안녕은 의사 집단들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법적으로 열어주기 싫으면요. 그래도 보건과 안녕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권고안 혹은 규정 정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명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제발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하는 게 도리죠.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살게 굴면 우리도 못 살게 굴 수 있다라는 거를 문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강남의 피부과에서 미용 타투 문신 안 하고 있는 곳 한 곳도 없어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압수수색 들어오듯이 들어가가지고 물건 싹 털어보면 거의 불법 의료 기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그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과에서는 타투 시술을 자기네 병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의료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용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기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이슈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 작업하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나 범법자인 거 알아?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 범법자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거두고 있는 성취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대단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정부가 지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선도적이고 선구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해외에도 떳떳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제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경계를 세우는, 여기까지는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선을 딱 그려주는 일인데 단어로 딱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딱딱딱 써 있으면 사실 뭐 판사들이 할 일은 없겠죠. 대법원 판결 이렇게 문제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어디까지가 의료행위고 어디까지가 일반인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판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이거는 좀 의료행위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반영으로 어떤 사고가 났던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케이스를 보다 보면 판사도 인간이니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지를 하게 되면 섣불리 이거를 의료행위가 아닌 걸로 허용해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마치 법을 창조하게 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한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생겨서 어디까지 된다라고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제 그거는 정치의 영역인 거고, 계속 대법원은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감기 걸리면 네. 저 동네 병원 가가지고 엉덩이 내놓고 주사 맞잖아요. 근육 주사. 그거 의사가 놓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데 의료행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법적으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예요. 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하나요. 간호사의 역할을 대신해서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의료행위더라도 되게 스펙트럼이 법원에서 다양하게 봐요. 네.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행위, 혹은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행위, 그리고 의사의 지휘 감독을 되게 좀 타이트하게 받아야 되는 행위, 조금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의원급에서 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도 아니죠. 대부분 다 간호조무사잖아요. 그것도 문제 삼으면 걸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판단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실제로는 의료사고가 아니고 그냥 과실이 없는데 간호조무사가 예를 들면은 저 이게 정맥주사 들어간 다음에 이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 피부관리사나 네. 조절하는 것 이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 들어오고 처벌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문제 삼으면 무면허 돼요. 법원이나 검사나 그러니까 판사나 입장에서는 의료행위로 될 수 있는 행위가 들어왔는데 의사의 지휘 감독이 없거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 건 당연히 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 합법이다라고 하는 판례 자체가 되게 드물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을 문제 안 삼고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문제되면 다 문제된다. 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분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분 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와 검사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당연히 오면은 뭔가 위험할 수 있는 행위들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정치적인, 정책적인 해결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을 줘야 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럼 허용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한국샵이 제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고 오히려 그렇게 또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법제화시키고 매뉴얼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겠죠? 아마 네.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 그런 규제를 또 지킬 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머지않은 장래에 문신이 이제 합법화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무지막지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형성된다면 그 순간에 과연 예술이 쓸 것이 있을까?